안녕하세요. 박균입니다. 오늘은 몽환군단장 아브렐슈드 노말 1관문 공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로스타크 레이드 특성상 패치로 인해 패턴 파괴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추후에 더 좋은 파괴법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에 모두가 알고 있던 방식이 틀린 경우가 있으니 변경된 사항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들고 가셔야 할 배틀 아이템은 1파티는 회오리 수류탄, 파괴폭탄, 만능물약 또는 성부, 2파티는 만능물약 또는 성부와 본인이 상태 이상 스킬을 보유하고 있다면 회오리 수류탄을, 없다면 섬광 또는 냉기 수류탄 같은 상태 이상 수류탄과 파괴폭탄을 챙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카운터 스킬을 챙겨주세요. 우선 자리 먼저 정하고 가셔야 하는데요. 본인 파티 번호 곱하기 3으로 정하시고 1파티 우선입니다. 이 패턴은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파티 슬픔과 절망, 2파티 분노와 침식의 밤으로 랜덤한 방에 2명씩 들어갑니다. 2명씩 나뉘면 M키를 눌러 본인이 어떤 방에 들어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개의 방 모두 투견과 석상이 있고 석상의 기믹을 수행하면서 보호막이 씌워져 있는 투견을 4개의 방 모두 처치해야 다음 기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1파티가 가는 슬픔과 절망의 밤 먼저 설명드릴게요. 슬픔의 밤, 투견에게 부위 파괴를 해주시면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슬픔이는 가운데 있는 석상에서 구슬이 나오는데 이 구슬을 먹으면 공대원 모두에게 엄청 아픈 광역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이 구슬 사라질 때까지 계속 드립을 해주셔야 합니다. 절망의 밤, 절망이는 보스 아래 25중첩 스택이 있고 잡몹들을 잡으시면 중첩이 내려가면서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석상에선 주기적으로 무력화 게이지가 뜨고 무력화 실패 시 공대원 모두에게 공포가 걸리기 때문에 꼭 성공해주세요. 다음은 2파티가 가는 침식과 분노의 밤 알려드릴게요. 침식의 밤, 투견에게 무력화를 넣어주시면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석상에선 공대원 모두에게 생기는 암흑 디버프를 부여하고 최대 5중첩까지 쌓입니다. 석상에게 보라색으로 연기가 생겼을 때 시식이나 수류탄을 이용하여 상태 이상을 걸어주면 암흑 디버프에 걸리지 않습니다. 만능물약이나 성부, 정화로 암흑 디버프를 지울 수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 쌓이게끔 해주는 게 좋겠죠? 분노의 밤, 팥수로 투견을 때려주시면 보호막이 파괴됩니다. 석상에선 공대원 모두에게 생기는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를 부여하고 최대 7중첩까지 쌓이지만 7중첩이 되면 전멸입니다. 석상 피통 아래에 있는 무력화 게이지를 통해 무력화를 해주시면 디버프가 모두 사라져요. 3중첩 정도 쌓였을 때 무력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4개의 방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패턴 알려드릴게요. 바닥 밟기, 20초마다 바닥 랜덤한 위치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장판이 생깁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장판에 서 있으면 데미지가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장판은 데미지와 버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노란 장판은 밟으면 빛의 숨결이라는 버프가 생기며 빛의 숨결 버프는 주는 피해가 증가하고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노란 장판이 나타나는 위치는 파란색 장판이 3곱하기3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앙에 노란 장판이 생깁니다. 빨간색 장판은 한 칸 간격으로 생기고 노란 장판을 밟기 어렵다면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장판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정리! 네 개의 방에서 투견을 모두 처치하시면 벽이 허물어지면서 1파티와 2파티끼리 만나게 됩니다. 1파티는 망치, 2파티는 활을 든 보스를 상대하게 되며 이 보스들은 부위 파괴를 해주셔야 받는 피해가 증가하는 버프가 생겨서 두 보스를 일직선상에 두고 실리안을 맞춰주세요. 또한 둘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처치해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처치하지 않으면 약 2줄 정도 피가 차며 다시 부활을 해서 둘의 체력을 비슷하게 맞춰놓고 같이 죽여주셔야 돼요. 실리안으로 부위 파괴만 잘해주시고 두 보스를 비슷하게 죽여주시면 다시 큰 벽이 허물어지면서 보스가 합체합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보스가 헤드어택 부분이며 활을 들고 있는 보스가 백어택입니다. 우선 짤 패턴은 뒤에 설명드리고 제일 중요한 패턴 2가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85줄 1인 1실 안전지대, 미니맵을 보시면 12시와 6시에 노란색 원이 생겼죠? 노란색 원이 생긴 위치에 장판이 생기는데 빛나는 장판을 밟아주셔야 빛의 가호라는 버프가 생기면서 무적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빛나는 장판은 1인 1장판이며 장판을 누가 밟아줘야 새로운 빛나는 장판이 또 생겨서 한 명씩 장판을 밟아주셔야 8명 모두 장판을 하나씩 밟을 수 있습니다.
첫 장판은 12시와 6시가 고정이며 그 다음 3시, 9시에 장판이 뜨고 그 다음 12시, 6시 쪽 위치에 장판이 뜨며 이후엔 3시, 9시 쪽 위치에 장판이 뜹니다. 맨 처음에 알려드린 자리를 이때 사용합니다. 본인 파티 번호 곱하기 3 자리로 1파티의 12시, 6시 분들이 미리 86줄쯤의 자리로 이동해서 바닥에 뜨는 빛나는 장판을 먼저 밟아주시고 이후 1파티의 3시, 9시 분들이 장판을 밟아주시면 2파티의 12시, 6시가 랜덤한 위치에 뜨는 장판을 밟고 마지막으로 2파티의 3시, 9시 랜덤 위치에 뜨는 장판을 밟아주시면 됩니다. 밟는 순서를 1파티 선, 2파티 후로 설명드린 이유는 패턴 이름처럼 1인 1실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정한 것 뿐이고 상황에 따라 2파티가 먼저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장판 안에 못 들어가거나 너무 천천히 밟아 버프를 못 받았다면 즉사입니다. 1인 1실이 끝나면 장판이 우르르르 나와서 피하는 걸 우선으로 해주세요. 장판이 많이 나와서 계속 맞으면 죽어요. 45줄 6카운터 보스의 체력이 45줄쯤이 되면 중앙으로 점프를 합니다. 이후 12시, 3시, 6시, 9시에 잡몹이 생기고 보스는 중앙에서 카운터 공격을 시전합니다. 외곽에 있는 잡몹을 처리하지 않으시면 쫄몹을 지속적으로 소환하고 아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중앙 보스 카운터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꼭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중앙 보스 카운터는 총 6번의 카운터를 성공해 주셔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카운터를 친 공대원은 침묵 상태에 걸려 스킬을 못 쓰고 3번 떨어지는 똥이 생깁니다. 카운터 한 번 실패는 데미지가 크게 들어오면서 봐주지만 두 번째는 전멸이어서 최대한 실패하지 않고 카운터를 쳐주셔야 합니다. 작은 꿀팁으로 첫 카운터는 5시 고정이며 카운터 모션이 한 박자 빨라서 파란색 모션을 보고 친다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을 때 카운터를 쳐주시는 게 성공률이 높습니다. 6카운터 패턴에서는 사용하는 에스더 스킬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카운터를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바운트를 사용한다. 바운을 사용하면 기존 한 번 실패를 제외하고 추가로 2번 더 카운터 실패를 막아주어 공대원의 실수에 바로 전멸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잡몹을 처리할 딜러 4명을 정하고 나머지 카운터 쿨이 길거나 느린 사람과 서포 포함 4명은 가운데에서 보스 카운터를 쳐주시고 그 후 잡몹을 처리하고 온 딜러들이 이후에 나오는 카운터를 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아제나를 이용하여 빠르게 잡몹을 처리한다. 아제나를 사용할 경우 잡몹을 한 번에 잡아주어 카운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딜이 진짜 약한 파티거나 잡몹을 잡는 딜러의 스킬이 전부 빠져서 잡기 힘든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비추천합니다. 45줄쯤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스킬을 아낀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고 카운터에만 집중한다고 해도 100% 다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바운을 추천합니다. 카운터를 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1웬 2호 보스 기준 1파티가 왼쪽, 2파티가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고 파티 번호 순서대로 카운터를 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12시와 6시 방향이 나오거나 카운터 모션이 느린 캐릭터는 머리 방향을 보고 치기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1번부터 8번까지 순서를 정하고 머리를 따라다니며 치는 방법입니다. 단점으로는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지로 카운터 모션이 길거나 이동 속도가 느리다면 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방법, 1파티와 2파티 모두 X자로 자리를 정하고 서서 1파티가 선으로 카운터를 치며 2파티가 백업으로 쳐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플러스 위치로 카운터가 나오면 양쪽에서 미루거나 서로 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 1파티 곱삼, 2파티 곱삼 플러스 1로 자리를 잡고 치는 방법입니다. 모든 면을 커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의 단점으로는 같은 위치에 카운터가 여러 번 나올 경우 서로 양보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리에서 움직이는 범위가 가장 적은 네 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 외에도 카운터 자리나 순서는 각 공대마다 다르거나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정하고 가세요. 다음은 짤 패턴 중에서도 맞으면 엄청 아픈 패턴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바닥에 빛이 나는 모든 장판은 맞으면 엄청 아파요. 일자 장판, 일자로 길게 빛이 나면서 이동하는 장판이 생깁니다. 맞으면 아프고 뜨기 때문에 이동기로 피해주시면 됩니다. 두 칸 장판, 장판이 2칸씩 나타납니다. 안전한 위치를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지그재그, 끝에서부터 지그재그로 장판이 나타납니다.
지그재그 모양을 보시고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십자장판, 보스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십자 모양으로 한 칸씩 점점 퍼지는 장판이 생깁니다. 장판을 보시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X자 장판, 보스 주변에서 X자 모양으로 빨간색 장판이 나오고 대각선으로 한 칸씩 점점 퍼지는 장판이 생깁니다. 장판을 보시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카운터 패턴과 보스의 짤 패턴 알려드릴게요. 돌진, 망치가 어글자를 향해 돌진하려는 자세를 취합니다. 망치가 헤드 어택 판정이니까 망치 쪽에서 카운터 쳐주시면 됩니다. 3번 찍기, 망치를 3번 왼쪽으로 통통통 내려 찍습니다. 맞으면 경직에 걸려요. 창 찍고 휙휙, 망치가 들고 있는 도끼창을 바닥에 찍고 이후 창을 휙휙 휘두릅니다. 휘릭, 두 보스가 모두 빙글 돌며 무기를 휘두릅니다. 이후 망치는 부채꼴 모양으로 작게 퍼지는 경직 장판이 생기고 활은 앞쪽으로 화살을 날립니다. 망치 찍고 번개, 망치로 앞쪽을 쿵 찍은 뒤 사각형 끝쪽에 작은 원형 장판으로 번개가 칩니다. 점프, 어글자에게 점프를 하고 망치를 찍어 내립니다. 망치 찍은 곳 주변이 크게 폭발합니다. 크게 휘리릭, 망치로 앞쪽을 콩 찍은 뒤 크게 휘리릭 합니다. 보스와 딱 붙어 있으면 안전하고 이후 활 보스가 하늘 위로 화살을 쏘면서 아래에 보라색 장판들이 생깁니다. 보라색 장판이 은근 아프니 피해주시면 됩니다. 7발레 후 창 던지기, 활 보스가 휘릭한 뒤 망치가 앞쪽으로 도끼창을 바닥에 찍고 7발레로 레이저를 쏩니다. 이후 뒤로 점프를 하면서 어글자에게 도끼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진 빨간 장판, 이게 진짜 아파요. 피해주시고 장판이 폭발하면서 빨간 구체들이 나오는데 이 구체들도 피해주시면 됩니다. 시계 방향, 망치와 활이 시계 방향으로 쏘면서 공격을 합니다. 이후 망치를 휘두르는데 휘두르는 거에 맞으면 넘어져요. 망치가 시계 방향으로 쏘면서 이동했던 위치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활 쏘기, 활 보스가 앞쪽 부채꼴 모양으로 화살을 쏩니다. 데칼, 활 보스가 포탈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이후 작은 포탈에서 선이 생깁니다. 선에서 화살이 슝슝 날아오는데 화살에 맞으면 경직에 걸려요. 화살 장판, 활 보스가 하늘 위로 화살을 쏜 뒤 회오리 장판이 터집니다. 이후 4군데에서 큰 원형 장판이 터집니다. 끝! 그럼 안녕!